얘들아 안녕! 프리미어 중국어 1호에서는 360도와 테셀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아이디어 1에 나오는 시계와 각에 대해서만 한번 다뤄볼게요. 시계와 각, 이번 단원의 목적은 주어진 시계의 시각을 보고 한번 시계를 볼게요. 이 시각을 보고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작은 각의 크기를 구한다예요. 여기서 작은 각이라 하면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이쪽이 작은 각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 단원을 공부할 때의 포인트는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작은 각의 크기는 가장 가까운 정각의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한 후, 자, 여기서 이건 10시죠. 10시 10분인데 그럼 가장 가까운 정각은 10시겠죠. 자, 10시에 정확히 바늘을 하나 더 그리고, 자, 정각 10시와 분침이 이루는 각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큰 칸이 하나, 둘, 셋, 네 칸의 각도가 나오겠죠. 구한 후 시침과 분침이 몇 분 더 움직이는 동안, 즉 여기선 10분 움직였으니까 10분 동안 시침이 움직이는 요 각도를 더하거나 또는 빼주는 건데, 요 각도는 지금 요 시계에서는, 이 시계에서는 10에서 22까지의 각도를 구한 후 시침이 움직인 각도를 구해서 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을 테니까 구체적으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런데 각도가 움직이는 것들을 구하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도가 얼마나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겠지. 그래서 이걸 표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시각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침과 분침이 움직이는 각도. 자, 우리 친구들이 쉽게 알 수 있듯 1시간은 60분이에요. 그렇죠. 1시간 동안 시침은 큰 칸, 한 칸을 움직여요. 자, 시계에는 360도 한 바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큰 시계바늘 한 칸은 몇 칸으로 구성되어 있죠? 12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360도를 12로 나눈 것이 이 한 칸의 크기죠. 360 나누기 12는 당연히 30도이기 때문에 60분, 즉 1시간 동안 시침이 움직이는 각도는 30도예요. 분침은 1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360도 움직이겠죠.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각도를 응용하여서 60분 동안 30도, 360도 움직이니까 10분 동안은 나누기 6이 되겠죠. 그래서 시침은 10분 동안 나누기 6해서 5도 움직이고, 분침은 10분 동안 나누기 6해서 60도 움직여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1분 동안은 10분에서 1분이 되는 건 나누기 10이니까 10분 동안 시침이 5도 움직인다면 1분 동안은 시침은 나누기 5해서 0.5도 움직이고요. 분침은 역시 나누기 10을 해서 6도 움직여요. 자,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예시로 보여줬던 시계를 다시 가지고 왔어요. 지금 시각은 10시 10분이네요. 그렇다면 10시, 가장 가까운 정각은 10시니까 10시에서 10에서 2까지 가리키는 각을 먼저 구해볼게요. 큰 칸이 하나, 둘, 셋, 네 칸이니까 120도가 될 거예요. 자, 이 120도에서 10분 동안 시침이 움직인 거리를 지금 이 경우는 빼줘야겠죠. 그래야 작은 각의 크기가 나오겠죠. 10분 동안 시침이 움직인 건 바로 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10분 동안 시침이 움직인 각도 5도. 그러니까 이 작은 각이 바로 5도예요. 120에서 5도를 빼주면 115도가 되겠죠. 10시 10분이 가리키는 작은 각의 각도는 115도가 되겠어요. 자, 또 다른 문제. 여기서는 7시 20분이네요. 그러면 시침이 가까운 정각은 7시가 될 거예요. 자, 7시에 정확히 선을 하나 긋고 7부터 4까지의 각도를 먼저 구해 볼게요. 큰 칸 3칸이니까 30, 30, 30 해서 90도가 되겠죠. 자, 이건 90도. 그리고 정각 7시에서 20분 동안 시침이 움직인 각도가 바로 거리가 이만큼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위의 문제 예와 다르게 더해줘야겠죠. 90에서.
자, 90에서 20분 동안 시침이 움직인 것. 20분 동안 움직인 건 이 표에서 구해보면 돼요. 자, 10분 동안 5도를 움직였으니까 20분 동안은 곱하기 2를 하면 되니까 여기서도 곱하기 2, 10도가 되겠죠. 자, 바로 이 작은 각은 10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작은 각의 크기는 10도 더하기 90도, 100도가 되겠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본격적으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우리 교재 10쪽 유제 1번 문제 읽어볼게요. 현아는 시계의 분침이 480도 움직이는 동안 수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사이 시계의 시침은 몇 도를 움직였는지 구하시오 했어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표부터 그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준비한 표 먼저 그리고 여기서 분침이 480도 움직였죠. 그럼 분침 밑에 480도를 한번 써볼게요. 그런데 이 480도는 10분 동안 움직인 60도의 8배잖아. 그럼 시침도 여기서 바로 8배 해주면 되겠네. 바로 40도 나오겠죠. 정답은 바로 40도예요. 자, 표로 정리하니까 쉽게 답이 나오죠. 만약에라도 문제에서 분침이 480도 움직이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물어본다면 10분에서 또 똑같이 8을 곱해주면 80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알려준 이 표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자, 풀이 과정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해야 돼요. 분침이 480도 움직이는 동안 흐른 시간을 먼저 구해. 자, 그럼 360도가 1시간이니까 360 더하기 120으로 나눠서 1시간 20분이 흐른 걸 구한 후 다시 시침이 움직인 거리 1시간 동안 시침은 30도 움직이고 20분 동안은 30도의 3분의 1인 10도 움직이니까 정답은 40도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그런데 다소 복잡하죠. 그러니까 표로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게 이해도 더 쉬울 거예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정답은 40도.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교재 12쪽 익스텐션 이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시계에서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작은 쪽의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8시 25분이네요. 그러면 시침에 가까운 정각은 8시, 그러니까 8에서 5까지 3칸이라 90도가 되겠죠. 여기 90도. 그리고 정각 8시에서 25분 동안 움직인 각도가 밖에 있으니까 90도에서 이 각도를 더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표를 가져와야겠지? 자, 처음부터 정리했던 표를 가지고 오고 여기서 25분 동안 움직인 각도를 구해야 돼요. 그럼 25분은 일단 20분도 구해볼까? 자, 20분 동안 움직인 각은 10분 동안 5도 움직였으니까 20분 동안은 10도 움직이겠죠? 그럼 5분 동안 움직인 각도를 또 구해볼게요. 1분에 0.5도니까 5분 동안은 곱하기 5, 그래서 2.5도 움직였겠죠. 그럼 25분 동안은 20분 움직인 것과 5분 움직인 것 더해서 12.5도를 움직이겠네요. 그렇죠? 25분 동안은 12.5도 움직였어요. 바로 이 각도가 12.5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시 25분의 작은 각도는 90 더하기 12.5, 그래서 102.5도가 돼요. 자, 여기 2시 25분이 있네요. 시침에 가장 가까운 정각은 여기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3칸 90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25분 동안 움직인 각도를 90에서 빼줘야 돼. 우리 이미 알죠? 25분 동안 움직인 각은 12.5도라는 것. 그럼 반대로 90에서 12.5를 빼면 77.5도가 답이 되겠네요. 자, 정답을 써주면 되겠죠?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동영상에선 여기까지 수업하고 오늘도 어김없이 아재 개그 갈게요. 자, 문제 푸는 시간은 3초씩 줄게요. 첫 번째 문제, B랑 내가 같이 있으면 이걸 세 글자로 비엔나, 비엔나 소세지도 있죠. 자, 이거 좀 썰렁했나? 두 번째 문제, 들어갈 때는 잔뜩 짊어지고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세 글자로 정답은 숟가락. 이 문제 선생님이 굉장히 공감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누워도 보이지 않는 천장은 세 글자로
정답은 입천장. 이거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지 않아?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살짝은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봐줘서 고마워요. 수업 시간에 만나. 안녕.